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기 하늘이 보이시죠? 네, 하늘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있는 자리는 제가 처음 인왕산을 와서 가장 눈에 띄었던 큰, 저 이 나무 이름을 잘 몰라요. 큰 나무 앞에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제 앞에 있는 이 나무의 둘레가 얼마나 큰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안을 수 없을 만큼 큰 나무입니다. 얼마나 큰 나무인지 알 수 있죠. 높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높이는 이렇게 옆에 있는 나무 잎사귀까지 합해서 높이도 글쎄요, 제가 지리산에서 본 나무와 비교해 볼 때 한 30m 정도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정말 멋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를 읽는 법이라는 책을 지으신 트리스탄 굴리 작가님이 쓰신 나무를 읽는 법, 나무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항상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는 너무 나무에 대해서 몰라요. 나무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적어도 나무를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나무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겠죠. 나무를 읽는 기술은 각각의 나무의 그 수종을 식별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각 나무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휴대폰 패턴을 알아야 휴대폰 잠금이 열리듯이 나무의 패턴을 알아야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합니다. 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금 이 책, 나무를 읽는 책이야말로 자연의 신호를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각국의 나무를 찾아 돌아다니며 나무의 패턴, 곧 생존 전략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이 세상에 똑같은 나무는 없다는 기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에 똑같은 나무는 없다. 나무의 생존 전략은 생각보다 참 단순하다 합니다. 나무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 그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합니다. 나무들은 모든 곳에 가지를 뻗어보고 자라지 못하겠구나 하면 무조건 잘라버린다 합니다. 가끔 산을 오르다 보면 가지들이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지들은 나무 자체가 나무 엄마 모성 본능으로 나무 엄마가 생각하기에 너는 가치가 별로 없다 할 때는 스스로 말려서 떨어뜨린다고 하는 이치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나무들은 전략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나무 자체보다는 그 옆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조금은 더 위에 있기 위하여 이 생존 전략을 쓴다 합니다. 참 머리가 좋은 거죠. 필요 이상으로 높이 자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나무들은 간단한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빛의 수준을 감지하고 유연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토끼의 예를 들면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토끼의 전략은 나무들은 일명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토끼와 같이 이 나무들은 수백만 개의 작은 씨앗을 생산하며 빠르게 삶을 시작한 다음에 개척자로서의 나무들은 주로 자작나무가 있고요. 버드나무, 오리나무, 포플러나무 등이 있다 합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씨앗을 생산하여 빠르게 자라게 하는 그 나무들은 그런 나무 종류가 있다 합니다. 또한 거북이 같은 전략을 가진 나무도 있습니다. 거북이 나무의 전략은 어떠냐 하면 씨앗 크기가 커다랗게 생산하여 장기적으로 승리할 것을 알고 느리고 꾸준하게 자라게 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 참나무가 그런 경우라 합니다. 숲의 가장자리와 개간지에서 볼 수 있어요. 거북이나무는 더 오래된 숲의 중심지에서 볼 수 있다 합니다. 토끼처럼 빠르게 자라는 나무는 숲의 가장자리와 개간지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거북이처럼 느리고 오래오래 자라게 하는 나무는 숲의 중심부에 있다 하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나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때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나무를 읽는 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바람과 빛,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싸움이죠. 빨리 자라게 하는 것과 또 느리게 천천히 자라게 하는 그러한 우리 강아지 모습 잠깐 보여드립니다. 나무 자체의 나무를 알려면 특히 바람의 방향 그리고 뿌리가 어느 쪽으로 굵고 길게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바람이 세게 부는 쪽은 아마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나무는 바람이 센 지역에서는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바람이 부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아니면 뿌리째 뽑혀서 달아나 버릴 테니까. 생존 전략이 그렇습니다. 이 나무 읽는 이 법에 대한 책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제주도 해녀 이야기를 TV 화면에서 들어보면은 억순이같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하여 이 해녀는 정말 얌전하고 양순했던 이 여성이 이 세월의 풍파에 억세지고 억순이가 되고 삶을 이겨내기 위한 그 뿌리를 깊게 굵게 내리기 위하여 바다 속으로 자맥질해서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치를 제가 접목을 시켜보면서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주 예전 부잣집 양반가에서 자란 곱상하게 생긴 양반 도룡보다는 이름이 먹새이든 억새이든 머슴으로 살아와서 뼈가 굳고 모진 풍파를 겪은 사람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식도 건강하고 씩씩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죠. 그런 이치랑 자연의 이치가 접목되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 읽는 법에 대해서 지금 아침 동이 트니 햇살이 비쳐서 나무가 점점 어여쁜 빛의 향연을 펼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 천국이면 똑같이 천국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편안한 마음, 언제나 연분홍색 선글라스를 끼고 연보랏빛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다 보면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렇게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누가 있든 간에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저를 엄청 싫어하고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퇴직할 때까지 그 사람과의 화해를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죠. 지금 같으면은 툭 털어놓고 야 커피 한잔 하자 이렇고 저렇고 하고 내 마음을 조금은 전달했을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친구를 잊지 못하는 것은 아마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미워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예쁘게 밉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흰 구름처럼 둥실둥실 내려가는 또 올라가는 저 구름처럼 내 마음이 둥실둥실 밝다면 아마 모든 사람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기도할 때 그 친구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작은 기도가 그 친구가 지금은 아마 40대 후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했으면 토끼같이 예쁜 아기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되었겠죠. 그렇죠. 예.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갇혀 있고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의 성장이, 나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 자연의 이치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한 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여울이 오랜만에 조금 풀어놨더니 여울이 모습 잠깐 보여드립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녀석 언제나 목줄을 끌고 다니는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별로 지나다니는 분이 없어서 너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대가 개를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애완동물을 목을 묶고 다니지 않으면 벌금 문다 어쩌고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발맞춰 가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토끼처럼 때로는 거북이처럼 나무들이 이 세상을 뿌리 깊게 몇백 년씩 사는 나무들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친절하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